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장민주주의와 선동정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혁명가 사투르니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사람도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와 구상을 가지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됐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혁명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키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라쿠스 행제 이후로 가장 유능한 선동연설가이다. 그냥 연설을 잘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리하고 교모하고 유무도 풍부했다. 태생은 그렇게 좋은 귀족 집안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리고 생활도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매력, 구상 이런 걸로 충분히 훌륭한 집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반골로 돌아선 계기가 있어요. BC 105년에 재무관이 당선돼 BC 104년에 시칠리아에 노예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곡물이 보고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사투르니누스는 곡물 배분 업무를 감독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수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원로원에서는 왜 잘 못하느냐 해가지고 니 빠져라 하고 배제를 시키고, 스카우루스라는 그 당시에 로마 원로원 1인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야 업무가 잘 돌아갈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그에 대해서 자기를 너무 능멸했다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다음에 호민관에 대해 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데, 그 원로원을 공격하면 자기 혼자 안 되잖아요. 원로원 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중에서 파워풀한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마리우스라. 그래서 마리우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태흑백 농지 배분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투르니누스의 이념은 그라쿠스 행제의 사상을 계승하는 겁니다. 민중당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의 중심의 정치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형제를 연설에서 많이 거론도 하고 흉상을 자기 집에 전시도 하고, 또 티베리우스의 사생활을 찾아가지고 호민관을 시킵니다. 티베리우스가 애가 없었는데 정식 애는 죽었는데 그 사생활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구상을 보면 원로원을 순수 자문기구화 해야 된다. 그리고 민회와 집정관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옛날 로물루스 왕이 있을 때 원로원이 자문기구였죠. 사실은 원로원을 자문기구화를 해보면 광화정이 몰락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귀족주의적 계급식, 이제 귀족을 타파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귀족권은 항상 계급을 통해서 통치하는 신분의 차이를 두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로마하고 이탈리아하고 구분을 짓고, 또 이탈리아하고 다른 아시아라든지 그리스 속주하고는 차별을 두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걸 하나로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속주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우리가 지중해 전체를 다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이우스 그라쿠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혁명과업 이걸 하기 위해서 마리우스를 실질적으로 왕으로 옹립하거나 자신이 직접 지도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로는 세르빌리우스 글라우키아인데, 기계로는 이 사람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사상 최악의 파렴치한이다. 원로원이 똥덩어리다. 로마의 떠벌이, 길거리 달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BC 104년에 호민관이 되고 BC 100년에 법무관이 되는데, 호민관 사투르니누스하고 제휴를 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같이 행동을 하는데 주로 행동대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속주 총독에 대한 법정을 가이우스 그라쿠스 때 기사계급에 넘겼는데, 이걸 BC 106년에 다시 원로원 계급으로 넘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에 기사계급한테 주는, 그렇게 하면서 법정을 귀족들을 재판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박영수 특검, 김명수 대법원장 보듯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사람이 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투르니누스와 글라우키아는 광장민주주의를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광장민주주의가 원래 연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설은 사투르니누스가 아주 잘했고, 폭력은 누가 휘두르느냐? 그거는 마리우스 대익병이 했어요. 앞장선 사람이 글라우키아하고, 이래서 삼박자로 광장민주주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계획법안과 호민관
집정관 쓴 것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태역병 이제 농지법 통과시킬 때도 통과시키는 쪽에서도 통과를 막는 쪽에서도 곤봉을 들고 오고 부딪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마리우스 태역병을 이용해서 잘 막아내서 법을 통과시키고 또 BC 101년에 사투르니누스가 고민관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 귀족 집단에서 마리우스하고 사투르니누스를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사투르니누스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된 닌니우스라는 사람을 살해를 합니다. 남는 자리에 사투르니누스가 자동적으로 고민관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소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투르니누스가 죽이고 고민관이 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BC 100년도에 글라우키아가 집정관 출마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마리우스가 이놈 무효니까 나가지 마라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경쟁 후보인 가이우스 멤미우스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가이우스 멤미우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유구르타 전쟁 때 근로원의 귀족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까발린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도 민중파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상당히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그게 몰락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너무 폭력을 휘둘러대니까 아무래도 가진 사람은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글라우키아라든지 사투르니누스가 하는 정책이 좀 공화정하고는 안 맞고 왕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이까지는 괜찮은데 그 곡물법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시민들을 자기 표로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파퓰리즘 정책이 되니까 이런 건 공화정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이 기사계급인데 돈이 많이 번 사람이고 그 로마 공화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사투르니누스 이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현 언론이 무능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무산자 계급의 통치보다 나을 것 같다. 그 무산자 계급이 오히려 국가를 더 위태롭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중당파하고 기사계급하고 결속이 파괴가 됩니다. 원래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원로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민중과 기사계급과의 단계를 굉장히 추진했지 않습니까? 기사계급한테 많은 떡고물을 쪼가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정치적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기사계급이 원로원 편이 되어 귀족 편이 더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마리우스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도 이제 사투르니누스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또 마리우스는 태역병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자기 숙제는 다 푸는 거죠. 더 이상 그 목표가 있지도 않고 또 자기는 카토같이 존경받는 귀족이 되고 싶은데 계속 이런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수선을 밟게 됩니다. 마리우스가 자기들을 멀리 하니까 민중파는 홀로 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홀로 서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관직을 버리고 나면 곧 소추될 것 같아. 곧 저쪽이 고발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불소추를 위해서라도 관직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투르니누스는 호민관 3선에 출마를 하게 되고 글라우키아는 집정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물법 개정 이런 거는 기존 곡물값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거할 때 폭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으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써서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기사계급이나 마리우스 다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는 폭력이 벌어지니까 특히 멤미우스가 죽는 걸 보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놈들 이 소유를 진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번에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죽을 때 썼던 원로원 최종계리 지금 우리로 하면 비상겸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사령관을 마리우스를 앉힌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마리우스가 민중파를 진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민중파들은 카피톨리눔 언덕에 갖고 농성을 하지만은 가리우스가 전쟁은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우선 물 공급부터 끊어버린 겁니다. 목이 타서 항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항복을 받았는데 가이우스는 주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원로원 건물에다가 감금을 했는데 귀족 청년들이 건물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뜯어낸 기와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정무관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라쿠스 아들인 사생아도 사투르니누스도 죽고 재무관도 1명 죽고 그리고 글라우키아는 이 안에는 없었지만 집에서 살해당하고 이래서 4명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살해한 결과가 되는데 그라쿠스 행제의 죽음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재판 없이 살해당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실책이냐 고의냐 이런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마리우스가 살리려면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마리우스가 이걸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마리우스 결탁 등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 그 재판하니까 온갖 게 다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진술이 나오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또 적결 처분이 어려운 것이 그 정무관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가이수 그라쿠스는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무관들을 적결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우스가 그냥 죽도록 방조한 게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콜린 맥클로의 로마의 1인자에도 마이클 덩컨이 폭풍전에 폭풍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저게 편파적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측면도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 그나마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변론을 하고 그 내용에 반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경험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이게 나름대로 처리는 잘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법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리우스도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마리우스는 뭐 뛰어난 장군이 있지만 평화 시에는 향만 끼쳤다. 자기는 카토 같은 원론 귀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카토와 같은 날카로운 언변과 상황 분석 이런 능력이 없었고 또 기존 정치인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또 사투르니누스, 글라우키아 이런 애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지금은 그렇지만 좀 참아라. 지금은 참아야 될 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냉정하게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각자 도생의 길로 가려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주연 배우로 계속 남기를 바라니까 이게 사단이 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 겁니다. 자기 집단을 자기 지지 세력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개 꺾인 마리우스를 귀족들은 냉대할 수밖에 없고 민중파는 배신자 변절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냥 그리스나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정치적 반언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교훈을 따지면 그 광장 민주주의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마키아벨리는 그렇습니다. 대중선노가 폭력을 말리는 내전이었다. 그 평민과 원론 간의 정원은 예전에 합법적인 습관이나 관습과는 반대로 결국 무력충돌 및 유혈 사태를 이야기했는데 그 광장 민주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복잡한 세상사를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동으로 이끌고 사람들이 특수한 것보다 어떤 지역적을 더 부추겨 가지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면서 상황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건데 전쟁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명확한 적을 만들고 지지자들에게 망상과 분노, 정오를 심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되다 보니까 진영 논리, 진영 정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도 뭐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명백한 잘못인데도 윤 대통령의 경험을 옹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광장 민주주의가 크게 좋았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촛불 집회, 우리가 광우병 사태도 보았다시피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너무 민중, 광장의 힘에 떠밀려 가지고 공적기관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타블렛 지금 가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선전을 믿고 국가기관이 판단을 해버린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광장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조금 캄다운을 해야 될 시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